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중단은 2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풀었고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뜻, 그리고 이 단어는 그래프, 그리고 활용,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개괄을 한번 하고 세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함수를 보통 우리가 F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밑 A에 따라서 함수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쌤이 그냥 FA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R이라는 것은 시수 전체 집합을 우리가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 해서 이렇게 로마자로 이렇게 R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왔을 때 얘가 어떻게 이제 대응이 되냐면 함수 정의에 의해서 A의 X승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밑에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밑에 있는 조건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수함수의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될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밑 A가 일단 최소한 1이 되면 의미가 없었다 했죠. 그래서 1은 아니고 또한 A가 음이 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A가 양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의 X승이니까 상수함수가 될 거고 또 A가 0이 되면 0의 X승도 Y는 0인 함수니까 지수함수라고 볼 수가 없겠죠. 또 A가 음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생각해볼까요? 마이너스 2에 X라는 게 임의의 실수로 다 쓸 수 있다면 예컨대 2분의 1승 이런 것도 가능할 거잖아요. 함수가 된다면. 근데 이걸 살펴보면 루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루트 2i가 되어서 실수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존재성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A에 대한 조건이 우리 그 지수 법칙에 쓰던 그 조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가 잘 정의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우리 1학년 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유일하게 만족하느냐 이 말인데요.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함수가 되느냐 유일성은 x1하고 x2가 정의역상에서 같으면 당연히 얘에다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a라는 이 수에다가 x1 제곱이랑 a의 x2 제곱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함수의 유일성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존재성인데요. 우리 존재성도 다뤄왔어요. 예를 들어 x를 임의의 실수라고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라 하면 a의 x승은 이게 정의가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수를 루트 2승, 뭐 루트 2승이란 건 유리수의 1.4, 1.41, 1.414 이런 유리수열들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었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또 유리수도 물론 정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 측에서 확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단은 중요한 거죠. 얘는 고스란히 다시 실수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유일성과 존재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중요한 건 그래프인데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그 비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밑 조건이 A가 1이 아니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든지 혹은 0하고 1 사이에 있든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분명히 나누어질 거예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A가 2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2일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이죠. y는 2x제곱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쌤이 이걸 그 무리수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쫙 그려줬는데 얘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죠. 0일 때 반드시 1이 됩니다. 그죠? A의 0승은 무조건 1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0,1은 분명히 지나고요. 그다음 1일 때는 뭐가 돼요? 2가 되고 2일 때는 4가 되고
3일 때는 8이 되고 완전 엄청 빠바박 커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승의 정의가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지만 x축에는 되지 않게 그 다음에 8분의 1 점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정점 0,1은 반드시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를 또 들어볼게요. A가 2분의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2분의 1일 때 생각해 보시면, 화면 끄고요. 생각해 보세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죠.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1의 X제곱 역시도 반드시 지나는 고정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0을 집어넣으면 뭐의 0승이니까 무조건 또 1을 지나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0,1은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일 때는 아까와 반대로 2분의 1이 되죠. 또 2일 때는 4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3일 때는 8분의 1이 될 것이고 엄청 가까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승일 때 보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의 역수기 때문에 2가 돼요. 그래서 2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때는 4까지 팍 치솟죠. 그 다음에 8까지 팍 치솟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지수함수 그래프에는 특징이 있죠. 일단은 우리 뭐 집합적으로 보면 정의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의역이 우리 뭐 애초에 아까 정의됐지만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에 X승 할 때 위치 양이면은 치역은 반드시 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되는데 이 양의 실수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기는 이렇게 R 플러스라고 쓰면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 마시고요. 양의 실수 전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치역은 R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항상 지나는 고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정점. 항상 지나는 점은 0,1이겠죠. 어떤 경우도 똑같이 0,1 이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개 더 이야기하자면 1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1일 때는 2였죠? 1일 때는 2분의 1이었고 1일 때는 A예요. 그래서 Y는 AX 제곱 그래프가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1일 때는 뭘 지난다? A를 지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유리함수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X가 이렇게 하나씩 가까워질 때 X축과 지금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죠.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는 이 선을 우리가 X축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둘 다 똑같이 뭐예요? X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얘는 A가 1일 때는 X1, X2가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마다 Y 값도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함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가 증가할 때마다 Y는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형태는 감소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점은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의 차이점이 생기겠군요. 그 다음 0,1을 지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정근선 X축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1보다 큰 녀석일 때 2 말고 이제 3 이런 큰 쪽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A보다 B가 클 때는 또 BX 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러면 3의 X승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Y는 3의 X승은 왼쪽에다 써볼게요. 0일 때는 당연히 1을 지나고 1일 때는 3이니까 아까 2보다는 한 칸 더 위에 있고 2일 때는 9니까 저 위에 있고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더 높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었는데 이번엔 3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더 작은 3분의 1까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4분의 1과 9분의 1 차이니까 9분의 1은 더 밑에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일 때도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A가 더 큰 녀석 B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B가 이번에는 2분의 1보다 큰 게 4분의 3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4분의 3의 X승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일 때 당연히 1이고요. 1일 때는 아까 2분의 1이었는데 4분의 3이니까 더 위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위에 있을 거고. 1 때는 16분의 9랑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16분의 9가 더 위에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빨간색이 위에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만 한없이 X축에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수죠. 3분의 4고 마이너스 1 때는 2였으니까 파란색과 빨간색 비교해보면 3분의 4가 더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 그죠? 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치솟아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A, B가 차이가 있을 때마다 이 감소함수든 증가함수든 형태가 좀 더 Y축에 가까이 붙든지 X축에 좀 더 멀어지든지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얘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 B이든 아니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B이든 관계없이 뭐라고 표현한다면 X가 양인 범위에서 양인 범위만 비교하면 되죠. B의 X제곱이 빨간색이었을까요? B의 X제곱이 AX제곱보다 위에 있다. Y는 A의 X제곱보다 위에 있다. 라고 그래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든 A가 0하고 1 사이든 관계없이 이 안에서 B가 커지면 빨간색이 무조건 X 오른쪽 편에서 위에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이 무조건 위에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관계없이 BX승은 무조건 AX승보다 위에 있다. 어디서? 양수에서. 양수에서 그렇다는 거. 그렇게 했더니 좀 암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대칭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 그래프의 대칭인데요.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인데요. 일단은 얘 기본 형태는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아셔야겠죠. y는 ax제곱에서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는데 y는 a의 x승과 y는 a의 마이너스 x승 비교해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뭔축 대칭이죠? 그렇죠?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AX제곱이 예를 들어 A가 1보다 큰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게 AX제곱 그래프라면 검은 색깔인 A의 마이너스 X승은 Y축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됐죠? 그도 그럴 것이 또 이렇게 보셔도 되죠. A의 마이너스 X승은 A분의 1의 X승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Y축 원래 있는 이 형태랑 Y축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2x 제곱과 아까 앞에서 쌤이 예를 들었던 파란 색깔 얘랑 이 파란 색깔 2분의 1 x 제곱은 사실상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정확하게 Y축 대칭인 파란 색깔 그래프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해봐야죠.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 이러면 얘는 기본 형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역시나 Y는 A의 X승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즉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은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뭔 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y 대신 마이너스 y 붙었으니까 x축, 그렇죠, 대칭이다. 우리 예전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이 대칭 이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y는 ax승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얘가 y는 ax승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얘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림이 조금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충 보시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x축 대칭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래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겠죠. x에도 마이너스 붙고 y 마이너스 붙었던 걸 뒤로 넘겨서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란색깔 그래프를 원점에 대칭시키면 될 겁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파란색을 그리면 이런 식이고, 원점 대칭이 좀 그리기 어려우시면 x축을 먼저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든 y축 대칭시키고 x축 대칭시키든 그렇게 두 번을 변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y축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접어버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려주면 빨간색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생각해보세요. 얘를 y축에 먼저 접고 그 다음 x축으로 접으면 되죠. y로 갔다가 x축으로 접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응용 동작 요거 한번 해볼까요? y는 a의 절대값 x. 이거 예전에 한번 쌤이 다뤄줬는데요. x가 양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x가 음일 때는 양의 형태를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일단 그래프를 갖고 와볼게요. y는 ax 제곱 그래프입니다. x가 양인 범위에서는 그대로 얘를 갖고 오면 되지만 a가 음일 때는 음이 되는 순간 양을 그대로 읽어줘야 되니까 오른쪽 부분만 남겨두고 왼쪽 부분을 지우고 접었다 피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썼더라 선생님이? 오른쪽만 예쁘게 좀 다시 쓸게요. 자, 됐죠? 오른쪽만 남겨두고 접었다 펼치면 돼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이레이저로 지우고요. 오른쪽 부분 남겨놓고 접었다 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대로 대칭 복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뾰족할 거예요. 이 부분은 실제로 스무스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오른쪽도 이 형태를 그대로 대칭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는 y는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 점은 1일 것이다. 이렇게 대충만 그리셔도 됩니다. 데칼코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고요. 되겠죠? 대칭.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한번 볼까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기존에 있었던 y는 뭐 a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a에 x-n 플러스 m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m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y-m은 x의 a의 x-n승이에요. 자, 보세요. 도형의 방식 또 떠올려 보시면 y 대신에 y-m, x 대신에 x-n이에요. 그러면 얘의 기본 형태인 누구를, 그렇죠?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그렇죠?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m만큼 뭐한 이동? 평행 이동이다. 우리가 많이 다뤄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y는 ax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그리다 보니까 a가 물론 1보다 클 때만 이야기를 할게요. 얘 그래프인데 얘를 일단은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원점을 잡고 x축으로 n만큼, x축 n인가요? n만큼
y축으로, 그럼 요점이 생기면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걸 한번 바로 여기다 왼쪽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좋은 거는 정근선을 일단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지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해 있으니까 정근선만 딱 바라보시면 이 x축 y축 자체가 지금 n, m으로 바뀐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점선 한번 꺼줄까요?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에 m이 생길 것이고 여기에 또 n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렇죠. n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m, n이겠죠? 예전에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관점 포인트가 십자가의 중심이었잖아요. 똑같이 얘도 십자가를 딱 갖고 이 원점 자체를 n, n만큼 이동해서 미안합니다. n, m인데 n, n이랬네요. n, n만큼 이동해서 일단은 먼저 축을 이동을 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쫙 그리면 되는데 이 정근선 자체가 지금 y는 m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정근선이 되도록 하면서 이 또 고정점이 있습니다. 고정점은 이게 몇 몇이겠습니까? n, m인데 계속 실수하네요. 지울게요. n, m인데 헷갈리네요, 저도. 이게 n, m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고정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n, m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정근선은 y는 m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지나고 쭉 올려주는 이 형태가 이 그래프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적절히 혼합하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많이 자주 출제되니까 필기를 좀 잘 해두시고요. 비교도 했고요. 자, 이제 또 개괄하는 입장에서 로그 함수 한번 가볼게요. 자, 로그 함수도 A에 의존해서 쌤이 썼는데 얘는 양의 실수에서 양으로 가는 함수인데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정확하게 지수 함수의 역함수예요. 우리 역함수 기억나나요? 역함수가 될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얘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될까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안 되지만 실수에서 양으로 가는 함수라고 보게 되면 얘는 치역이 공역과 똑같아지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역 전체, 그러니까 정역이 R 전체에서 치역 자체가 공역인 R 플러스 양의 실수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얘는 전부 다 1대1 지금 대응이 되죠. 1대1이란 것은 어느 정도 두 점이 만나는 점이었고 게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모든 y값들을 다 받겠죠. 게다가 치역은 공역과 같아요. 내가 공역을 이렇게 결정해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1대1 대응이. 그러면 아까 애초에 지수함수의 공역이 정역으로 정역이 공역으로 바뀐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고 얘는 로그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로그 정의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x라는 놈이 양수일 때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그의 a의 x제곱 x 위치 a라는 로그로 정의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지수함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y는 a의 x승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a의 조건이 양이고 1은 아닌 조건이었죠. 이 조건에서 얘의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얘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x하고 y의 위치를 교체하죠. 교체.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x하고 y를 교체해주면 x는 a의 y승이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a가
밑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얘 그 로그 정의를 우리 쓰게 되면 y에 대해서 정의를 낼 수 있죠. 로그 정의에 의해서 LOG 정의. 로그 정의에 하면 y는 우리 어떻게 정했죠? 로그 a의 진수가 x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로그 우리 진수 조건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x가 양수였거든요. 로그 정의할 때. 그다음 a 밑에 조건은 요거 조건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요 함수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 얘가 지수 함수였고 얘가 이제 이렇게 x, y를 교체해주고 y에 대해서 로그 정의를 쓰니까 로그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고 비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ax 제곱이 그래프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를 y는 x에 딱 대칭을 시켜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는 정도가 굉장히 천천히 커지는 함수예요. 이 고정점이 되겠죠. 1,0이 고정점이 될 거고 a가 0하고 1 사이일 있을 것 같으면 점선으로 한번 그어줄까요? 이번에는 원래 그래프 y는 ax 제곱 그래프는 이런 형태였을 까요 그죠?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니까 y는 x를 그려주면 얘가 y는 x거든요. 45도 각도로 딱 떨어진 직선. y는 x에 대칭을 딱 시켜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게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이 점 서로 만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파란색을 그려보면 그죠? 이 축이 이 축으로 가니까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y축에 대칭시켜 보세요. 검은 색깔 점선을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날 거고 이렇게 점점 천천히 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이 고정점이 될 거고 얘가 이름이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입니다. 물론 a가 이 상황일 때 얘는 역시나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될 거예요. 밑이 얘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을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될까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점은 검은색과 빨간색의 교점만 찾아도 충분하다. 이 세 개는 다 같이 만날 거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정의역은 이제 또 역시 정리해 볼까요?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의역은 지금 R 플러스 양수에서만 정의되어 있죠. 정의역은 실수, 양의 실수다. 양의 실수 전체다. 이게 양의 실수 전체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역은 지금 모든 y값들을 다 한 번씩 받고 있죠. 이렇게 가면 뭔가 정근선인 거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y값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정근선은 있느냐? 이번에는 정근선이 바뀌었죠. 아까 전에는 실수함수에서 x축이었는데 이번엔 정근선이 y축이 됩니다. 그죠? y축에 지금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얘는 역시나 아까 전처럼 증가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x가 커질 때마다 y 값은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 형태를 가지게 되네요. 이렇게 차이점도 비교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정점은 있어요. 역시나 고정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점은 둘 다 아까 전에 0,1이었는데 이번에 1,0을 반드시 지나죠. 1,0 1,0 그 다음 A일 때는 어떻게 돼요? XA 넣어보세요. 1이죠. 그래서 A,1을 또 반드시 고정점으로 갖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A보다 B가 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 그럼 로그 BX인데 아까 생각해 보세요. 자, AX승보다 BX승이 더 위쪽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 그 빨간 색깔 그래프를
역시나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림이 로그 bx는 이쪽으로 더 높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나요?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y축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얘가 y는 로그의 b의 x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b가 커지면 오히려 1보다 큰 쪽에서 더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느껴지죠. 왜냐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파란 색깔 다시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런 형태로 가지만 빨간 색깔 bx 제곱은 훨씬 더 빼또름하거든요. 훨씬 더 경사가 크거든요. 그럼 걔를 뒤집으니까 오히려 얘보다 고개를 돌려서 보시면 더 경사가 져야겠죠. 자, 그러면 요번엔 요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A보다 B가 큰데 그렇지만 1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 검은 색깔 점선으로 그려놨는데요. B의 X제곱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B의 X제곱은 B가 더 클 때 오른쪽이 더 위에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죠. 그림 좀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숫자를 빨리 넣어보세요. 3분의 1,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죠. 그렇지만 3분의 1 같은 경우는 3이니까 검은 색깔보다는 빨간색이 더 아래쪽에 있죠. 그렇지만 오른쪽 편에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고. 자,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보세요. 그럼 역시나 고정점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검은 색깔보다 어때요? 훨씬 더 y축 가까운 쪽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훨씬 더 그랬었죠? 더 경사도가 크죠? 맞습니까? 경사도가 크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검은 색깔 점선 헷갈려서 파란색 점선을 바꿔봤는데 빨간 색깔 점선이 지금 0,1에서 1,0으로 바뀔 때 빨간색이 지금 더 아랫부분에 있다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밑에 부분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뒤부터는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이 파란색보다 더 경사가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요점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1보다 큰 범위에서 역시나 빨간 색깔이 더 아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y는 이 빨간 색깔이 y는 로그 b의 x 그래프가 될 것이다. 어쨌든 뭐 결론은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뭐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로그 bx가 빨간색을 쓸게요. 역시나 y는 로그 b의 x가 물론 ab일 때입니다. 이때 y는 로그 bx가 y는 로그 a의 x보다 뭐하다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바꿔서 그려주면 될 테니까요. 1보다 클 때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아래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보다 빨간색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계속 보시다 보면 좀 이해되실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필기만 좀 해두세요. 이렇게. 자,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보도록 하죠. 이번엔 평행이동을 먼저 볼까요? A의 X, Y 로그 AX만 일단 먼저 그려봅시다. 일단 Y는 역시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죠. Y는 로그 물론 A가
1보다 클 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의 x-n 가로 닫아주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m을 밖에서 해줍시다. 자, 그럼 y-m은 log a의 x-n이니까 누구를? 그렇죠. y는 log a의 x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그렇죠.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그렇죠. 플러스 n만큼. 뭐한 이동이에요? 그렇죠. 평행이동.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러면 원래 애초에 y는 log ax를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얘가 1이 되었다 했어요. 그럼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원점 기준으로 똑같이 양으로 n만큼 빨간색으로 쓸까요? 양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양으로 n만큼 이동했다 칩시다. n만큼 이동해서 이 원점을 이동시켰어요. 이 원점을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봅시다. 그래프를 해석할 때요. 됐죠? 그러면 이 점은 n, m일 것이고요. 이번에는 안 헷갈리게 잘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그걸 그릴 건데, 역시나 0,1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1,0을 지나고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리려면, 요 점을 딱 지나게끔. 한 칸 차이 나죠, 이게?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m이에요. n 플러스 1,m을 지나게끔, 그리고 이 축이 아까 전에 있었던 y축과 똑같으니까 정근선이 되도록 스무스하게 슉 그려주시면 되겠다. 끝났죠? 이게 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평행이동 그래프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대칭 이동을 봅시다. 똑같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붙였으니까 A가 우리가 1일 때, 1보다 클 때만 일단 대충 봅시다. X 대신 마이너스 X인데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누구를? 기본 형태를 로그 A의 X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죠. Y축 대칭한 거니까 얘를 Y축 대칭시켰으니까 Y축에 대칭시켜 보세요.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정리만 딱 해주세요. 슈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점이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자, 얘 여러분들 해볼래요? 그렇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붙은 거니까 역시나 기본 형태였던 y는 로그의 a의 x를 이번에는 뭔 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x축 대칭이죠. 대칭. 그럼 또 똑같이 보세요. 얘를 x축에 대칭시켰어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x축에 대칭시켰어요. 얘를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정근선은 y축 그대로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얘가 1이죠. 애초에 우리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축에 대칭시킨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끝났고요. 원점 대칭 갑시다. 원점 대칭은 y에도 마이너스 y, 그 다음 x에도 마이너스 x 붙은 거니까 결국은 얘를 뭐 한 거예요? 원점 대칭한 거죠. 원점 대칭은 한 번에 보려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x축 한번 접었다가 y축 접으면 되죠. 혹은 y축 접었다 x축 접으면 되죠. 근데 우리 애초에 이 그래프를 맞습니까? x축으로 한번 y축에 대해서 한번 접었으니까 얘를 x축으로 한 번만 더 접으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되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릴게요. 여기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얘를 지금 y축으로 접었잖아요. 이미. x축으로 얘를 한 번 더 접으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쭉 가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안 어렵죠, 여러분도. 그래서 그림놀이입니다, 완전히. 원점 대칭. 자, 이제 4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y는 log ax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정의가 양에서만 정의가 됐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정의를 해버리면 그래도 정의는 되죠? 맞습니까? 얘 정의역을 다시 말하면 원래는 로그란 게 양수로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어차피 양수를 보장해 주니까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잡아주면 얘를 그대로 적었다 피우면 되죠. 데칼코마니가 될 테니까 똑같이 이런 분수 형태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1대1 대응은 안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그죠?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적었다가 피면 이 두 개가 펴지니까 당연히 1대1 대응, 1대1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선 하나 딱 들고 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서로 대칭 되겠죠. 길이도 똑같겠죠. 됐습니까?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개괄을 해봤는데요. PD들은 다들 하셨죠?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 다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활용도 뭐 방부등식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런 증가 상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어 헤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함수 정의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 그래프 비교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들, 고정점, 정의역, 치역, 정근선 알아봤고 그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근선을 이동하더라. 그리고 고정점을 한 칸만 올리면 되더라. 그래서 이 고정점에 중점을 두시라 이 말이었고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붙은 거 x축 대칭이고 원점 대칭은 y축 갖다 x축 접어서 그리더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사실 빨간색으로 그린 거죠, 쌤이. 맞습니까? 네, 치울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그래프가 되더라.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만 남겨놓고 접었다 표현한 건 절대값 그래프다. 간혹 나옵니다. 다음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치수함수의 역함수였다. 치수함수가 공역을 치역으로 제한을 두어버리면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되고 역함수는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또 됩니다. 그죠? 우리 다 증명을 했었고 그래서 얘를 함수로서 well-defined 된다는 건 우리 당연히 잘 알 수가 있죠. 로그 함수의 그래프 비교는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 맞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A하고 B를 비교를 한다면 항상 큰 놈이 더 1보다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생기더라. 왜냐면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더 빽도름한 부분이죠. 이게 사실 지수함수의 X 양의 부분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 지수함수의 양의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맞습니까? 양의 부분이죠. 그런데 그때 빨간색이 무조건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R 플러스 치역 R 맞습니까? 정근선 Y축 하나씩 바꿔주죠. 어떤 경우든 고정점 1,0, A,1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밑이 커지면 그 밑이 큰 녀석이 아래쪽에 있다. 지수함수랑 거꾸로죠. 그 다음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봤었어요. n만큼 원점을 기준으로 탁탁 이동해서 그대로 그려주면 되더라. 그 다음 로그함수 그래프의 대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군요. 물론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0하고 1 사이일 때도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개괄하고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